일본 도쿄 일본의 승무원인 여성이 친구와 대화를 합니다. 이제는 다 떨어져서 한국 항공사를 가는 거야. 땅콩 회항 사건이랑 텃세도 되게 심하다고 하던데 가지마 그냥 다른 일 하면서 살지 왜 한국으로 가는 건데? 친구 중 한 명이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승무원인 여성은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어쩌다가 이 승무원은 한국까지 가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 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미스재팬에 선정된 후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나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이지만 마치 하루하루가 정말 평생 같았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은 팬데믹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름이 높은 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비행기 엔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배경에 깔렸으며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평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혼돈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3월이 되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대한 속삭임은 귀를 의심케 하는 헤드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는 도시가 봉쇄되고 국경이 폐쇄되는 상황을 믿지 못한 채 지켜보았어요. 북적이는 활동의 중심지였던 공항은 하룻밤 사이에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항상 제 안식처였던 하늘은 이제 출입 금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몸담았던 JAL은 운항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저는 이것이 일시적일 거라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현실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고가 시작되었고 끈끈하게 뭉쳐있던 승무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각자가 뒤집어진 세상에서 제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공식 통지서를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손에 든 종이의 무게가 보기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유감스럽게도 라는 문구가 흐릿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일해온 꿈의 직장과 그 직장을 중심으로 쌓아온 삶이 제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 순간보다는 밤이 되면 가장 힘들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저희 아파트의 정적은 비행기 기내의 익숙한 소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 승객들의 수다, 광활한 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가끔씩의 난기류도 그리웠습니다. 제 가장 친한 동료 미미는 중국의 동방항공, 루나는 에어 아시아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두 군데 지원을 했지만 떨어졌었고 저희 생활은 더욱더 암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회사 승무원 중 한 명이 한국에서의 기회를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한다고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하늘이 주신 계시 같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어쩌면 저를 새로운 모험으로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추억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저는 도약을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한국이 저의 새로운 터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쿄에 있던 제 아파트는 추억과 웃음소리, 이제는 아득해 보이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짐을 꾸릴 때마다 감정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입었던 유니폼, 수많은 경유지에서 받은 기념품, 승무원들의 사진 등 하나하나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 기억납니다. 도쿄의 도시 불빛이 창밖으로 반짝이며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내가 도망친 건가? 한국과는 너무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하지만 머리가 계속 복잡했을 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나나 인생은 폭풍우를 피하는 게 아니라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야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수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은 이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신 거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저는 춤추러 한국에 가야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여정은 흐릿했습니다. 한때는 위안이 되었던 비행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곳도 저곳도 아닌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불안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어 안내 방송, 낯선 얼굴들, 광활한 터미널 등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7살도 안 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큰 눈과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종이와 칸 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소녀는 서툰 영어로 속삭이더니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작은 종이야 그 단순한 친절이 저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낯선 땅에서도 인간애를 나눌 수 있는 연결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학을 주머니에 소중하게 넣고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저는 한국이 저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제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광활한 공간은 인상적었어요. 세련된 건축물과 다양한 언어의 왁자지껄한 소리, 출국장과 입국장의 정돈된 혼잡함이 현대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공기는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인근 식당에서 풍기는 한국 음식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근엄한 표정, 빠른 여권 도장 찍기, 그리고 긴 줄은 제가 더 이상 익숙한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가끔씩 동료 여행객의 미소나 공항 직원의 고개가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공항을 통과하자 넓은 메인 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키오스크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유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한국인의 영혼이 깃든 관문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공항 카페 중 한 곳에 앉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시는 정통 한국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회하는 가족들, 다음 미팅을 위해 서두르는 비즈니스맨들, 열심히 여행 계획을 논의하는 관광객들, 저마다의 사연과 여정을 가진 사람들. 갑자기 부드러운 멜로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국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 그룹이 보였습니다. 가야금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소리와 장부의 소리가 어우러져 저를 한국의 고대시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연이었어요. 기분이 좋아진 저는 짐을 챙겨 출구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분주한 바깥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밝은 불빛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웅성거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비와 경이로움이 가득한 서울이 조금만 더 가면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종이약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은 채 선선한 한국의 밤 속으로 들어서며 기대했어요. 서울 도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는 현대적인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건물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외관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반영했고 상징적인 로고인 태극 문양은 한국인의 환대 정신의 중심지로의 여행을 약속했습니다. 첫날 저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건물의 거대한 규모와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수많은 얼굴들, 그리고 제 커리어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는 사실에 저는 설레었습니다. 어렸을 때 에어 일본에 입사한 그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메인 홀에 들어서자 따뜻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각지에서 온 훈련생들이 하늘을 향한 공통의 열정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은 회사의 가치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존중, 탁월함, 정직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대한항공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승무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홍보대사로 양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상당히 길었어요. 신갈연수원과 객실훈련원 등등 이동하면서 계속 배워나갔어요. JAL에서 교육받은 것보다 더 꼼꼼하고 많은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이 왜 잘 되는지 알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안전 절차부터 고객 서비스, 복잡한 기내 서비스 이해, 한국식 에티켓 숙달까지 모든 분야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은 문화체험 세션으로 채워졌습니다. 한국 전통 무용의 우아한 동작과 한국 가곡의 감미로운 선율을 배우고 아름다운 한지 공예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유난히 고된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 저는 연수원 옥상 정원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래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선선한 바람이 느껴졌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분 중 한 명인 지영 씨였습니다. 지영 씨는 대한항공과 함께한 여정, 그곳에서 본 장소, 만난 사람들,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느꼈던 자부심, 국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드넓은 한국의 하늘 아래 옥상에서 저는 깊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훈련생이 아니라 대한항공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일생일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서울은 정말 조화로운 도시였어요. 고궁은 반짝이는 고층 빌딩 사이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전통 찻집과 현대적인 커피숍이 공존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풍경 속에서 저는 일본에 뿌리를 둔 뿌리와 새로 찾은 한국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언어였습니다. 대한항공에서의 연수가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었지만 번화한 서울 거리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현지 시장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몇 마디 말과 몸짓으로 무장한 채 신선한 농산물을 사려고 했죠. 실수로 사과를 10개가 아닌 100개를 달라고 하는 등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거듭한 끝에 과일이 가득 담긴 가방과 함께 웃음과 추억이 가득한 마음을 안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음식도 또 다른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풍부한 맛과 다양한 식감을 자랑하는 한식은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의 매콤한 맛부터 삼계탕의 포근한 온기까지 모든 음식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 씨가 저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식탁에는 사랑과 정성으로 차려진 다양한 요리가 가득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에서 식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 전통,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음식을 넘어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한국 문화의 무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깊은 공동체 의식, 우서른을 공경하는 마음,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 등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들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사할 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전통 다도의 차분함을 즐기고 심지어 지역 축제에 참여해 한복을 입고 전통복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가슴 뭉클한 순간 중 하나는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 때였습니다. 지영이의 가족은 저를 집으로 맞아주었고 함께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대접해 주셨는데 저는 생선이라는 떡이 너무 맛있었어요. 지영 씨의 가족들의 따뜻한 품에 안겨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한국인의 정인가 싶었으니까요. 가족과 수천 마일 떨어져 있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저는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중국과 일본 항공사로 갔던 친한 동료인
미미와 루나와 화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잘하나 싶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여정이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동방항공에 입사한 미미는 한숨부터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항공산업의 빠른 성장은 정말 좋아. 그래서 기술과 인프라는 최고 수준이지만 업무 문화도 너무 달랐어. 근무 시간도 길고 장벽도 너무 어려워. 고객님들도 거의 중국어로만 대답을 해. 그리고 매너가 너무 없고 지저분하고. 비행기 탈 때도 위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리고 음식도 너무 나랑 맞지 않아. 일단 더럽다고 해야 하나. 가장 아시아를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해서 에어아시아에 취직함. 루나가 침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미미의 감정에 공감해. 일본은 아름답고 전통에 대한 존중은 존경할 만해. 하지만 업무 환경은 엄격하고 깨어있지가 않아. 마치 90년대 느낌이야. 예전부터 있던 위계 질서가 있고 나는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종종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친근한 제스처도 때때로 잘못 해석되어서 오해를 산다니까. 그래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매일매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힘들어. 미미와 루나는 JAL에서 나눈 동료의 의사소통의 용이성,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 상호 존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한 얼굴, 함께 나누던 농담, 수년간 함께 일하며 쌓은 이해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한국에 적응한 것에 대한 감사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응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대한항공은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팀워크와 개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외국인 직원들을 통합하려는 회사의 노력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은 승무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미미와 루나의 목소리에서 부러움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좋다. 미미는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나는 한류에 대해 많이 들었는데 항공업계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 역시 한국이 좋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미와 루나는 지원적인 직장, 문화, 기술 발전, 한국인의 삶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웃음과 희망, 그리고 언젠가 같은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로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